오늘 제목은 복제입니다. 복제. 복제의 완성이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하는가 알고 시작하고 계신 거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일까? 제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나오는 현금 4분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 4분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든 돈을 버는 일은 딱 4가지래요. 4가지. 어떤 일이 있느냐? 월급장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자본가.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일은 이거 딱 4가지 뿐이래요. 4가지. 이 안에 다 들어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꿈꾸겠죠. 네. 내가 공수저로 태어나서 투자 부모를 만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쉽게 사고, 돈이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 이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게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만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극소수만. 그렇죠? 거의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딱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젊었을 때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많은 돈을 물려받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 10억, 100억을 버는 이런 엄청난 자본가들.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월급장이로 살아갑니다. 월급장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뭘 투자해요? 노동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가서 리크루팅 하실 때, 설득하실 때 이게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실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기본 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소득을 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월급장에 다 해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저도 월급장에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돈을 벌면서 항상 눈치를 봐야 했던 일인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5분 지났는데도 사장이 안 가면 못 가. 왠지 가도 되는 거잖아요. 퇴근 시간 됐으니까. 근데 왠지 갈 수가 없어. 사장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평생 나는 뭐를 해요? 평생 노동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평생. 네. 평생 내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소득을 버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부자가 안 되더라는 거지, 부자가. 네. 항상 이렇게 살면서도 부자가 안 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요? 탈출해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투자하나요? 내 자본과 내 시간, 노동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노동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하는 거죠. 이걸 투자해요. 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오픈을 했다. 3억, 5억, 요즘 1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작을 합니다. 조그맣게 내가 식당을, 분식집을 차렸다 해도 수천만 원에서 월 1억을 투자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의 돈까지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월급장에만도 못해.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도 식당을 했었잖아요. 세상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 눈 뜨면 나와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소득은 어때요? 내가 직원을 하나 안 쓰면 내 돈은, 요즘 같은 경우는 내 거 월급 받아가는 거고, 더 오히려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하는 건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95% 사람들이 여기에 있더라. 월급장애와 이 자영업자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월급장애 했던 사람들이 이 자본가로 가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현대 정주행 회장, 이런 사람들 극소수만이 성공을 해서 이런 자본가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거의 평범한 사람들이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지만 결국 이거는 극소수 금수저한테나 해당되는 일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꿈꾸죠. 비즈니스 오너를 꿈꿉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사업가라고 그래요? 투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노동을 내가 내 노동과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시간의 노동을 써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권리소득 같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업처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그게 잘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서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어떤 회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많이 꿈꾸잖아요. 그럼 이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돈만 필요할까 이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본인이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내가 오픈을 해서 여기 사업하다 망하셨죠? 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직원을 놓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길보다 또 이렇게 실패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시스템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 센터에도 남편이 막 사업을 잘 운영해서 지금 많은 소득을 보고 계신 분도 몇몇 분 계신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남을 고용을 해서 내가 내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이지.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했다가도 결국 망해먹고 손 털고 나오더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노력, 내 돈을,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을 내 것이 아닌 남의 걸 투자한다고 했죠? 노동을 누구 거를? 남의 거를. 남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지 이게. 능력도 돈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버트 기회석가 말을 했잖아요. 진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남의 시간과 남의 노동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능하다. 왜? 내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지만 이미 어떤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내가 편성하는 거잖아. 그냥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활용을 해서 남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내가 버는 건데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이 사업가는 월급 줘야 되죠. 자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돈이. 근데 우리는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권리소득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선택한 거라니까. 이건 우리가 못해. 많은 돈이 투자해야 되고 많은 능력이 투자돼야 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런 그 시스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복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제. 제가 오늘 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제 사업 여러분들 그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성공한 네트워크들은 복제를 한대요. 실패한 네트워크들은 뭐래요? 판매를 한대요. 근데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 새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네트가 뭐예요? 네트가? 그물이죠. 워크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 뭐예요 이게? 마켓. 시장이잖아요. 시장.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그물자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이걸 통해서 내가 시장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장화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구축해서 돈을 벌어가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끊임없이 가맹점을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큰 플랫폼 안에서 애터비라는 작은 플랫폼 나의 가맹점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성공시키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가는 이런 모든 중간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이다. 유통.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방식이 진짜 유일하게 서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오셨습니다. 믿고 오셨는데 이게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본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뭘까요?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돈 벌어가는 거예요? 멤버십으로. 우리가 멤버십 사업이잖아요. 멤버십.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계속 우리가 가맹점 그냥 사람 계속 인적 네트워크 만드는 건 멤버십이라니까요.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판매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계속 많단 말이에요. 판매를. 방판이 아니라고. 방판이. 판매를 하는 것조차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도 방판처럼 너무 일을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사업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게 가맹점 만드는 멤버십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우리가 간접적 소득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판매도 하고 직접 연결도 하지만 결국 간접적인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십이 확장돼야 돼. 이 확장된 멤버십에 의해서 결국 내가 인쇄소득을 받아가서 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완성시켰을 때 내 사업이 완성이 된다. 지금도 계속 판매만 하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가입시켜놓고 판매만 하고 때로는 가입도 안 시키고 판매만 하고 매일매일 판매만 하고 다니는데 판매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멤버십 이거 구축하는 일을 인프라 구축하는 일을 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어떤 사람은 3년 4년 5년을 일을 했는데 어제도 누가 얘기하시더라고 저한테. 궁금한 거야. 이제 이 센터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저분은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생각없이 또 이제 저분은 얼마큼 됐으냐 또 한참 있다가도 저분은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계속 이렇게 본인이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나중에는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온 지 얼마 돼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 지가 얼마 돼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5년 다녀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다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왜 거기 나 몇 년 됐는데 돈을 못 벌었다는 사람 많이 들었다. 왜 그래요? 왜? 이 사회획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헛방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방판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방판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팔면 재밌었잖아. 그죠? 하나 팔면 막 절반씩 뚝뚝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팔고 다녔잖아. 그 방판 하시던 분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꿔주는 일 하는 것까지 엄청 힘들었어. 인식 전환시키는데도. 팔아야만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냥 5만원짜리 팔면 한 6만원짜리 팔면 10만원 되고 그랬잖아요. 뭐 절반 가까이 떨어졌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팔아서는 절대 돈 되는 게 아니라 파는 것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고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멤버십을 확장을 시켜야 되고 이 확장된 멤버십을 통해서 인쇄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이거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간접적인 소득을 이제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공의 8단계 잘 아시죠? 네.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 남의 꿈과 목표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내 꿈과 목표를 세우라. 설정을 하라. 그래서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꿈이 딱 생겼어.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뭘 해내고야 말이라고 딱 꿈을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지. 결단. 그럼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을 딱 한 이후에 본인이 주변 정리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목표가 세워졌고 결단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머릿속에 한 번 왔다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논란이 떠오르는데 바로 막 댓글도 올라오고 바로 이렇게 톡이 오더라고요.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뭔가 여기서 비전을 받고 자기가 해버리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죠. 명단을 잘 작성을 합니다. 명단 작성할 때 하는 요령 알려드렸죠. 무조건 생각나는 사람 다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거. 사업할 사람만 적는다? 다 적는다. 명단 작성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초대를 해야 되는데 왜 초대할까요? 왜? 초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려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명하는 걸로 약하고 또 다 설명했다가는 안 오니까 어떻게든지 초대를 해서 여기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하면서 알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업 설명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돼.
한 번 듣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이끌려서 왔는데 와보니까 다단계네. 네, 나는 죽어도 못해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교육을 듣고 갔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뭐 맛이 갔다든지 여기에 완전히 아니면 비전을 봤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스폰서들과 함께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복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복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복제. 원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본이 좋아야 복제본이 좋다. 근데 원본이 다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다 개판되는 거죠. 개판. 이 원판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만 같아라. 누구든지 와서 나만 같아라 싶은 사람. 한 분이 자랑스럽게 손을 듭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만 같아라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원판이 좋으면 복제본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원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제 힘듭니다. 그 오신 분이 정말 대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사람 같지 않으면 이건 이제 복제본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증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리고 항상 이 복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합류를 해라. 여러분들 지금 시스템에 합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시스템. 그놈의 시스템이 뭐예요 도대체? 시스템이 뭐예요? 그놈의 시스템. 이놈의 시스템 맨날 시스템인데 이놈의 시스템이 뭐예요 도대체? 그놈의 시스템이 뭐야 정말.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스템이 뭔가요? 시스템 한번 정의해보세요. 정의. 출근해서 제가 어떤 분한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분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딱 꽂히더라고. yourself. 너를 세이브해라. 너를 세이브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이브해야 돼요? 너를 세이브하래. 어떻게? 뭐예요? 너를 세이브하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예요? yourself인데 yourself 얘기 yourself. 뭐를 세이브하래요? 시간. 타임을. 네. 뭐예요? 에너지를 세이브하죠. 또 이게 뭐예요? 돈. 머니를 세이브해. 이게 시스템이래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에너지와 돈을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거를 전략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이브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시고 와서 그냥 백날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나가서 백날 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 합류를 시켜주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돈이 세이브가 된대요. 전략이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누군가 만나서 그 한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겠어요?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스템으로 합류를 시켰더니 이게 절반 이상 훨씬 쉽다는 얘기지. 함께 해주는, 제시합력해주는 동료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이 시스템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교육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배 쉬워진다는 얘기지. 너무 이 말이 막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어젯밤에 뭐 하셨어? 잠잤어. 수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지금 못해. 이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권리소득을 얻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서 스피치를 하실 때 우리 강정달 팀장님이 한 말 듣고 저거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그때 스피치를 했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업 같은 거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절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와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와서 도망다녔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동생한테 끌려서 한 번 오기는 왔는데 여기가 오기 싫어서 도상을 짱 끌려오던 마음으로 오기가 싫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와도 센터 밑에서 어묵 사 먹고 시간 때우고 뭐해서 시간 때우고 뺑뺑 돌았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들어오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육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게 뭐였어요? 자기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걸 뭐 어떤 영업 같은 데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건데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딱 느꼈대잖아. 왜요? 내 능력이 아닌 남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은 한계가 있고 내가 많은 사람 데려보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끊임없이 밑으로 인맥이 내려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결국 본인이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진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 노력도 투자 안 하고 큰 돈 버실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번에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의 강의를 여러분들은 그냥 거의 끈 그립에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는 한 5년 전에 왔을 때 종로로 계속 세미나를 다닐 때 이혜정 그때는 이제 뭐 로열 마스터 막 이제 이 교육을 막 들었었거든요. 로열 마스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딱 서면 말이 너무 험한 거예요. 거기는 한 분을 초대해서 모시고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시스템을 타게 한다 싶어서 그 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모시고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한 사람 모셔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분이 처음 오신 초보자가 껌을 씹었나 봐. 입을 찢어버린다는 거야. 껌을 씹었다고. 우리 놀래가지고 중간에 막 가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내본 사람도 아닌데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럼 저 초보자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기분 더러울 거 아니에요. 모시고 오면 얼마나 안절부절이겠어요?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강사를 무시했다는 거야. 껌을 씹었다는 거는 강사인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찢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분이 어느 정도로 이름만 하면 이게 녹화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응. 본인이 이제 다 막 했다고 해서 누구의 아마 오빠 덕에 누가 성공했다는 말 했던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누가 하면 되게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별명이 쌈딱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쌈딱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크라운 마스터 승급을 했을 때 승급 시상식 이번 임페리얼 같이 이렇게 승급 시상식장에서 승급 소감을 딱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회장님한테 엄청 까진 분이에요. 승급 시상 소감을 말하는데 거기서 혼내는 사람 없죠? 근데 굉장히 그때 까였거든요. 회장님이 왜 저렇게 저분을 저렇게 혼내실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좀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임페리얼 승급 소감이 이번에 엄청난 비전이었죠. 그 다른 거 다 관두고 그 한 사람의 승급 장면만 봐도 다 깨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네. 혼자 사는 여자가 네트워크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좀 다 망했던 여자가 대학도 안 나온 여자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쌈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조금 이렇게 느낌은 오더라고요. 뭐 20 몇 년간 다단계 미쳐가지고 집안도 안 들고 싸돌아다니는 그 오빠 때문에 엄마를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망가지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 극빈층까지 갔대잖아요.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는 에너지 극빈층까지 갔대잖아. 돈이 없어서 이거를 마음대로 켜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지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 에어컨을 못 키는 사람 많잖아요. 아까워서 전기요금 많이 나갈까봐 에너지 극빈층이라는 거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근데 자기는 그 완전 밑바닥까지 갔는데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막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투하듯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 틈에 끼어서 또 하는 일이 그렇게 남자들과 경쟁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뭐 치과 재료 보상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격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싸놨긴 싸요. 근데 이분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정말
사실은 뭐 거의 1억 가까이씩을 계속 크라운 돼서 벌었던 분이잖아요. 연봉 8천 1억 아니 저기 월. 그런데 뭐 돈이 물론 아무리 많다고 한들 10억 내놓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이잖아. 대단한 거지. 오빠도 안 내놨잖아. 근데 이걸 그냥 과감하게 툭 내놓고 자기 회원 번호조차도 자기가 죽을 때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원래 사회 기부 하겠다라고 했어. 작년, 재작년. 근데 이제 조카가 생겨서 조금 고민이 된대. 예쁜 조카한테 줘야 될지 기부를 해야 될지 뭐 나눠줄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고 이분이 이미 1억도 기자했던 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어떤 오지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다잖아요. 그럼 다 죽어나간대. 그런데 의사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래. 그 의사를 고용을 못해서 애들 다 죽어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0명의 의사 월급을 보내잖아요. 계속 매달. 물론 우리 돈으로 해봐야 뭐 100만 원 이상 좀 되겠지만 이걸 계속 보내고 있고 끊임없이 하여튼 뭔가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감하게 10억을 딱 내놨어요. 근데 이분은 부자거든. 이미 끝났거든. 매월 1억 가까이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돈만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부자를 만들어준다. 정말 멋있는 일들을 만들어준다. 이분이 쌍따 이걸 막 찢어버린다고 했었는데 한 칼에 다 날라갔잖아. 그게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사업을 여러분이 만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잖아. 이유. 정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가스도 끊겼던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냐고. 이동훈 선장님이 인생이 다 망가져서 사골세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비닐하우스도 딸이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한다고 촛불을 켰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 타버렸잖아요. 홀랑 남의 비닐하우스까지 이래갖고 진짜 밑바닥까지 갔던 그런 분들이 이런 뭐 초과 상류 이런 삶을 산다는 거는 꿈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현실에서는 오로지 유일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를 원해서 왔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절대로 내 능력,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돈 갖고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도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걸 해결을 해준다는 거야. 남의 노동과 남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멋있는 사업이냐고요. 이거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계속 출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출근을 해. 아침마다 뭔 꿀떡을 붙여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맨날. 집에 그냥 연속곡도 부리고 남편도 내가 던져버리고 그냥 애들도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러한 날 달려라고 10시 반까지 와야 되니까 죽을 똥 살똥하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탁탁 앉아 계시잖아. 출근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결단을 해요? 출근하신 분들 다 결단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신 분 많거든요. 여기 앞에서 보면요. 결단하신 분과 아닌 분과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냥 앉아 계신 분, 그냥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냥 앉아 계신 분, 진짜 결단하신 분 틀리다니까요. 근데 왜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실까? 왜 이렇게 결단을 못하고 1년째 앉아 계실까? 왜? 내 확신이 없죠. 내 확신 여러분들.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으시나요? 있어요.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 확신만 가졌으면 진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없어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면 된다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하는 일이라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자리에 다른 사람. 진짜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 돼. 근데 내 능력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서 있고 제가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 확신으로 나의 능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나는 1%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내 능력이 1%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1%를 100%로 만들어야 이런 사람들은 남의 능력을 99% 쓰면 돼요. 남의 능력을 99% 끌어 쓰면 돼. 내 능력이 10%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능력을 90% 갖다 쓰면 돼요. 이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지. 결국 다 되는 거지. 제가 막 우리 센터장님 요즘에 그냥 집에만 가면 집이 도깨비 소굴이 됐어요.
글씨가 모자라니까 또 막 A4지를 막 완전히 2배로 큰 거 이따만한 걸 사주고 막 이렇게 낑낑 본인보다 더 무거워 막 끌고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밤만 되면 앉아가지고 뭘 막 그리고 또 갔다 왔어. 밤만 되면 또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막 뭘 그리고 보면은 완전히 막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물을 막 누구 이름 하나 써놓고 누구 이름 하나 써놓고 예. 거기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센터장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페이지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어쨌든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야. 계속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많은 이 뭐 하여튼 굴속처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잊어버렸네.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많은 밑에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는 건데 지치지 말아야 되니 끈기, 지치지 않는 열정, 꾸준함, 그 꾸준함으로 가는 거예요. 꾸준함.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반복된 지루함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똑똑하신 분들이 이걸 못 견디거든. 맨날 들었던 교육을 내가 왜 또 들어야 돼?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그죠? 네. 왜 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고 또 어디를 한번 가봤더니 거기를 갔더니 어때요? 거기도 똑같네. 돈 내고 갔는데. 근데 그런 반복된 지루함을 계속 해내는 게 우리 성공이라는 거죠. 그 회장님도 내가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오늘 온 첫 그 초보가 있잖아요. 그 초보 한 명한테 집중해서 맞추는 거고 똑같이 앉아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오늘과 내일의 오늘이 다른 거고 네? 오늘의 오늘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는지에 따라서 매번 그 똑같은 강의가 내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책을 안 읽으신대. 그 강의할 때 어떤 글귀를 넣지 않으려고. 똑같은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끼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 사이클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 매일매일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방문 판매 사원처럼 방문 판매 영업사원처럼 우리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문 판매 영업사원처럼 어떻게 돼요? 흉내만 내지 말고 그냥 일하는 것처럼 막 개미 알죠? 개미 이렇게 열심히 개미들이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중에 일하는 진짜 개미는 뭐 10%도 안 된대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한대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아요. 흉내만 내고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방문 판매 사원처럼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출근까지 성공했어. 출근까지 성공했는데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이 자리까지 딱 왔다 이거예요. 아침에 조회를 들으셨어.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받으시나요? 네, 열정,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 내 안에 간절히 원했던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맥없이 살았던 것 같고 결혼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속아서 시집을 와가지고 내 인생 다 어디 가냐 하고 그냥 이렇게 넉넉히 살았는 것 같은데 이걸 와서 들어보니까 막 열정이 끌어 터지면서 정말 내 안에 간절히 원하던 나를 찾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찾은 거예요. 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조회가 끝나면 3명 전화 작업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1차 미팅을 끌어내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10명, 20명 돌려서 약속이 잡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미리 어제 계획해서 오늘 만나기로 한 약속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차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1차 미팅은 누구랑 해요? 나랑.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스폰서를 활용해야 되는데 꼭 초보자 처음 만나는 데를 스폰서를 모시고 가요. 똑같아요. 결과 안 나와요. 스폰서도 거절받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서 거절받는 것처럼 스폰서도 똑같이 거절을 같이 받아요. 거절받으러 가는 건데 혼자 가서 거절받는 것보다 같이 가서 거절받으면 상처가 덜 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스폰서랑 100% 뭐가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똑같아. 어차피 약간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퍼센티지가 달라질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맨 처음 만나는데 하나도 밑작업도 없이 스폰서를 맨날 그런 데만 모시고 가. 스폰서들도 힘들다는 얘기지. 1차 미팅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화 작업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터치를 하는 거지 계속. 그래가지고 이거를 2차 미팅으로 엮어내는 거예요. 네? 뭐 시스템으로 이런 세미나를 연결을 하든지 네. 또 이렇게 3차 미팅으로 연결하고 스폰서와의 미팅을 또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꾸준히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복제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복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탄 복제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5년 됐잖아요. 제가 센터장님과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됐어. 그럼 저랑 같이 거의 5년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4년 넘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3년 넘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물어봐. 카톡은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지, 밴드는 어떻게 초대해야 아예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막 배우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방판이 아니고 나가서 계속 팔로 다니는 일이 아니고 이거 팔로 다니는 일이면 이게 힘든 걸 왜 해요? 마진도 없는 일을. 그게 안 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나와 같은 오토 또 이런 사업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 가보세요. 80 넘은 분도 아이패드 듣고 탁탁 다 해요. 왜? 그런 사람은 간절한 목표와 꿈이 있거든. 이거를 정확히 읽었거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근데 아무리 젊은 사람도 맥을 붙잡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니까 3년, 4년인데도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가르쳐드리지. 한 번만 가르쳐요? 3번, 4번, 5번, 10번도 말하죠. 그런데 매번 신규가 왔을 때마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둔하신 분 있잖아요. 기계치 있어요, 기계치. 저도 길을 치거든요. 길을 알려줘도 길을 몰라요. 이보로 끌고 가서 따라가죠. 길을 모르니까. 근데 이 기계치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좀 어려우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면 어느 순간 된다니까요. 저기 한쪽 파트너 중에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2년 반 만에 점수 넣는 걸 배웠어요. 2년 반 만에. 지금 혼자 넣으십니다. 혼자 넣으신 지 시작한 지가 뭐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재밌죠? 점수 보는 거 이제 배워가지고 너무 재밌죠? 회원 가입하는 거, 점수 넣는 거를 2년 반 만에 배웠다니까. 근데 이분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배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력을 좀 더 빨리 하거나 좀 더 그 마음이 더 강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젊으신 분도 배울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밴드 초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밴드 초대. 미팅을 하고 있는데 본인 상위 직급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위에 팀장도 있을 거고 본인 위에 국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놔두고 미팅하고 있는 사람들 와서 밴드를 깔아달래. 이게 계속 4년 5년째 안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밴드 초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대답을 못 하시잖아. 내 초보자가 와서 애터미 교육을 듣고 회원가입을 했어. 우리 센터 밴드에 초대를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 근데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손을 지금 못 들어. 큰일 났어. 제가 이거를 4년 5년 떠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나겠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진짜 급성스러워가지고요. 막 초보자 하나만 오면 밴드부터 가입해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밴드에 가입되신 분, 어제도 한 번 밴드에 가입했더니 바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시더라고. 응. 계속 센터 일정이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그 사람이 볼까요, 안 볼까요, 밴드로? 보게 되니까 관심이 더 생길 거예요, 안 생길까요? 그냥 조금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지. 한번 교육받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후속 관리를 하는 사람, 또는 계속 이렇게 밴드로 뭔가가 올라오고 막 카톡이 가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애터미도 관심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하루 쫙 이 센터 돌아가는 거,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자기도 또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막 오면 어떻게든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도 막 가입시켜달라고 떼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문제가 1년이 됐는데도 가입을 안 시키는 분도 있어. 세상에 저는 가입이 안 된지도 몰랐다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지를 빨리빨리 알으셔야 되죠. 그럼 밴드에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초대해줘야 돼요? 밴드 초대. 그건 아시나요? 근데 왜 저보고 맨날 초대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모시고 온 분이 초대를 하시면 돼요. 밴드는. 3단계입니다. 3단계. 우리 센터 밴드에 초대하고 싶으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 또는 바로 그 위에 직스폰서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밴드에 보면은 우리 유두자 센터 밴드에 들어가면 맨 하단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림 있죠? 그걸 딱 누르면 맨 위에 멤버 초대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문자, 그 사람 문자로 메시지로 초대하기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걸 딱 누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그 사람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입력이 돼 있으면 검색해서 찍 누르면 되고,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번호를 누르면 돼요. 그래가지고 딱 보내기를 하면 그 사람 핸드폰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겠죠? 초대 문자가 갔으니까.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수락이 아니고, 네, 초대한 모시고 온 분이 그분을 밴드에 초대를 해주면 그분은 자기 핸드폰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을. 네. 밴드장한테 저한테 신청을 하는 거야. 자기를 수락해달라고. 자기 핸드폰으로 밴드를 깔고, 이미 밴드가 있는 분은 깔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입 신청만 하면 되고, 밴드가 아예 안 깔린 분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밴드를 깔아주면 돼요. 회원 가입시키면 돼.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청하는 거야, 저한테. 그럼 저는 마지막에 딱 올라온 걸 보고, 초대 이제 신청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도 제가 2명을 지금 수락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수락을 안 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분은 이제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수락을 안 할까요? 지금도 2분이 있어. 제가 배땡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김땡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분이 지금 이제 수락을 안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항상 신청할 때 초대하신 분 이름이 누군지 써라고 했어요. 상위 스폰서를. 그러면 그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분이 뭐 회원이 몇만 명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처음 온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아? 이름도 똑같은 사람 너무 많고. 그럼 자기가 신청을 하지만 초대한 사람 상위 스폰서 자기 팀장이든, 뭐 예를 들어 신정우, 노선혜, 뭐 이런 식으로, 임소연 이런 식으로 자기 상위 스폰서 이름을 쓰거나 그 라인의 스폰서 이름을 쓰면 아, 이 팀이구나 하고 제가 얼른 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써. 이 사람이 남의 센터인지 뭔 센터인지 도대체 알게 뭐예요. 수락을 못하는 거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알고 있는, 직접 모시고 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맨날 나한테 초대해달래. 네. 초대를 하시면 그분이 자기 핸드폰으로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수락을 하면 밴드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해달라고 오실 거죠? 빼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고, 하여튼 배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것도 보는 거 쉽잖아요. 유튜브 버튼 하나 앞으로 빼놔가지고 딱 누르면 검색창에 돋보기 그림 있잖아요. 우리 애터미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뭐 사봤으니까 알잖아요. 돋보기 그림 딱 누르고, 예를 들어서 애터미 뭐 조은실, 애터미 뭐 나영님, 애터미 최희정 이런 식으로 치면 그분의 강의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구독 신청 하나 해놓으면 더 좋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눌러도 새로운 게 강의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딱 뜨잖아요. 지금 하시고 있어 저분은. 그 유튜브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돋보기 하나 딱 누르고 그냥 이름 한 번만 치면 돼. 여러 번 칠 것도 없어. 한 번만 딱 치고 검색을 딱 눌러버리면, 그러고 나서 강의를 한번 누르고 구독 신청만, 옆에 구독 신청이라고 딱 써있잖아. 구독 빨간 걸로. 그거 한 번만 딱 눌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올라오면 자동으로 딱딱 뜬다니까, 유튜브 거기에. 그러면 보기가 쉽잖아요. 이런 거를 매번 물어보시지 말고,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매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매일 물어보니까 제가 그냥 한 번에 딱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항상 본인 위에 팀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께 물어보면 다 할 줄 아세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할 줄 알아서 배워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세미나장에 양재에 갔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가방을 딱 뜨고, 평범한 80 넘으신 분이 오셨는데 의자에 딱 앉더니 가방에서 이따만한 태블릿 PC를 빼시더니 쫙 그걸로 막 컴퓨터 애터미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뭘 하더라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멋있게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막 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멋있게 그런 것도 보면, 앱도 다 내가 할 줄 알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회원 가입하면 앱은 깔아드려요. 모바일 앱은 깔아드리세요. 네, 그리고 밴드는 사업 설명 들으면 깔아들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멤버십을 하나 정도 늘려서 최대한 애터미에 관심 있게 만들어서 내 사업, 내 조직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멤버십을 확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야. 판매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판매는 멤버십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 거다. 그래서 이 멤버십을 확장했을 때 이 결국 성공이 되는 이유는 A형이에요. A형. 여기서 매출이 떠야 되거든. 소비자 그룹 없는 매출은 사기라고 그랬죠? 배팅이에요, 배팅.
소비자는 하나도 없는데 매출은 자꾸 또 패팅이지 뭐야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용자, 소비자가 있어줘야 된다. 이 소비자와 멤버십이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멤버십 늘려나가는 사업. 그냥 멤버십이 아닌 정말 애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축이 됐을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급은 계속 올라가는데 수입이 안 돼. 여러분들 만약에 직급이 있는데 수입이 안 된다고 입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는 분은요. 어떤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 배팅으로 승급했어. 이 얘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수입이 안 된다고. 직급은 있는데 수입이 안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배팅 승급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아예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멤버십을 확보해서 소비자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가입만 시키고 끝내지 말고 가입시켜서 계속 애터미 제품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좋아하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결국 성공입니다. 그게 결국 성공. 그래서 이게 우리 박은택 크라운인가? 승급하셨나요?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요즘 승급자가 많아서 크라운인지 뭐인지 너무 헷갈려요. 이분이 그랬잖아요. 결국 이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를 나한테 보장을 해주더라. 처음에 힘든 것 같았는데 결국 내가 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걸 나한테 보장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원이란 뭐냐? 후원. 후원. 우리가 스폰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스폰서. 스폰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후원자. 스폰서는 후원자라고 하죠. 후원자. 근데 박은택 우리 이 성공자께서 이 스폰서 후원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후원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후원이래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밴드도 깔아줄 수 있고, 스스로 유튜브도 구독 신청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스스로 앱도 깔아주고, 스스로 나가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STP 헬프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사업을 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돕는 거, 이게 후원이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네,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판매는 뭐래요? 판매는 왜 안 돼요? 이분이 정의를 해서 판매를 딱 한마디로 후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내가 판매를 해서 매출을 떴을 때 내 밑에 파트너한테 후원이 되잖아요. 포인트 적립이 되면서 비전을 줄 수 있는 후원이 되잖아. 그래서 파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프라를 구축, 나를 중심으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안정된 인프라를 통해서, 안정된 인프라가 뭐예요? 계속 애용해주는. 네, 제품을 구매하는 인프라. 달려만 있는 멤버십 말고 끊임없이 제품을 쓰고 이용하고 애용하는 인프라. 안정된 인프라를 통해서 안정된 소득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권리소득, 영원한 소득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힘듭니다. 지금은 가도 매출이 안 뜨고 계속 방판처럼 일을 해야 돼. 방판처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 오시는 초보자한테 사실은 막 이 사람한테 몽땅 한 번에 딱 사게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씩 계속 필요한 걸 가져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슈퍼처럼 계속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 어떤 센터에서 한 분 초보자가 왔는데, 처음 오신 그날 자기가 사러 왔어요. 제품을 사러 왔는데 처음 온 그날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요만큼 사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막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한 100만 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100만 원 돈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럼 거의 30만 피잖아요. 그래서 딱 사가지고 자기네 에이전트가 됐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거기 100만 원. 네. 1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 거의 막 많은 제품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구매를 하려고 스스로 온 거거든. 그런데도 가서 보면 딴 생각이 들 수 있어. 내가 그냥 몇 가지 사러 갔는데 이렇게 많이 샀네 라든지, 이것도 결국 사야 되는 일인가? 라든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한테는 제품을 일부러 사라고 권하지 말아라. 절대 강매를 시키면 안 돼요. 초보자한테 강매를 시키면 안 됩니다. 강매를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초보자는요, 그냥 자유롭게 본인이 좀 이렇게 원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또 오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뭔가 뒤통수 받은 느낌이 들면 안 와. 오고 싶지가 않아. 똑같은 다단계인 줄 알고 결국 똑같은 거네 이런 생각이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편안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한 번 혼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이
계속 먹고 있던 오메가가 떨어지고 계속 먹고 있던 어떤 제품 비타민이 떨어져서 사러 왔어요. 근데 사러 오면 맨날 그걸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선물 주는 거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이왕이면 그 사람이 사러 온 건 주고 다른 걸 선물 줘야지. 계속 그걸 사서 먹고 있는 사람은 왜 그걸 선물 주냐고. 그거는 그냥 사게 하고 그 사람이 체험을 안 해보고 다른 걸 선물로 줘야지. 또 그걸 먹어보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체험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이 애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좀 요령껏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선물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왕이면 그 사람이 필요한 제품, 써보고 효과를 볼 제품, 꽂힐 제품 이런 걸 주는 게 좋고, 자기가 막 재고 많이 남아가지고 막 묵어있는 거 막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막 주지 마시고, 아 그 사람 피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안 써서 그런 것 같다, 이거를 써야 되겠다라든지 싶은 그런 거를 준다든지, 자, 그 사람한테 다 꽂힐 만한 걸 줘야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너무 이렇게 기쁘거든요. 가격을 떠나서.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 결국 이게 마음 사는 일이에요. 뭐라 그랬어 이게 뭐 인적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거든요. 결국 마음을 사는 일인데, 여러분들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던가요? 사람.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비전을 보고 일을 합니다. 비전. 뭐로부터 비전을 봐요? 일 플러스 사람. 일의 비전을 보고 사람의 비전을 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너무 좋아해서 따라왔어. 또 어떤 성공자를 봤더니 그 사람한테 너무나 비전을 봤어. 네. 사람으로 비전을 보고 일로 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생기네. 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일이니까 내가 부자가 되니까 좀 참겠는데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다 못 참고만. 이게 더 크더라. 이게 와서 보니까. 아우 제가 5년을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희한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한하게 이렇게 편치가 않더구만요. 그런 게 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마인드 사업이다. It's 마인드 사업이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지 사업에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 꼴을 잘 보는 게 결국 성공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렇게 막 히 웃고 있어도 막 뒤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거라고. 집에 가서 이거 그리잖아요. 집에 가서 맨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뭐가 하나씩 안방에 하나씩 있잖아. 침대 위에. 침대 위가 하나씩 다 있지 않아요? 벽에? 매일 쏘잖아. 매일 화살을 쏘잖아. 쏴요 안 쏴요? 매일 쏘잖아요. 최이정, 조민선 매일 쏘지 않아요? 쏠 새가 없어요. 예, 쏠 새가 없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떨어버리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성공은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너와 내가 성공하기도 해서 만났고 그 믿음을 갖고 해야지 이게 결국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참,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시스템은 우리의 성공의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까지 가장 큰 적이 결국 누구였더라? 나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 게 결국 실패의 원인이더라. 성공을 향해서 달릴 건지 실패를 향해서 달릴 건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능력 개발을 좀 해주셔야 돼요. 능력 개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조회 듣고 비전 보고 1차 미팅, 2차 미팅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요즘에 책도 있죠? 네, 그 시스템 가이드 책. 또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을 반성하고 반성, 활동 일지도 다 써보고 이런 체크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공유를 하셔야 돼요. 공유. 조회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 미팅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팀은 미팅이 정말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 미팅을 통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팀원들과 미팅이 가능하잖아요. 공유가 되잖아. 그러면은 한 사람의 사례를 다 같이 7명, 8명이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아, 이랬을 때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이렇게 해야 되더라.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이블 미팅은 전혀 없고 그냥 밥만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식 어떤 분이 요즘에 제발 음식 쓰레기 나오면 여기다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 봉투를 팀별로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방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가 3장이 나와. 그날 3장을 다 쓰고 가. 얼마나 잡수시는지. 아침부터 밥 먹고, 예? 간식 먹고, 또 뭐 먹고 하니까 쓰레기 봉투가 저녁에 갈 때까지 3봉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일마다 대단들 하셔요. 테이블에서 정말 일다운 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다운 미팅. 그래서 항상 어제를 점검하고 오늘 또 새롭게 계획하는 미팅들을 하시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일로 보느냐 그냥 놀이로 끝내느냐. 이런 비즈니스잖아. 일로 보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신규분들 초보자들이 오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초보자라고 난리가 나. 왜 난리 날까요? 스폰서 찾으러 다니는 거지. 하나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을 다 스폰서를 붙이려고 그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뒷감당도 안 하면서 스폰서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오늘 아침에 명상을 하시더라고요. 명상을. 너무 뻑뻑해갖고. 초보자들은 좀 또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초보자들은 오는데 뒷감당할 자신도 없고 뒷감당할 마음도 없어. 그냥 스폰서가 좀 건드려줘갖고 이 사람 좀 어떻게 깨워주면 좋겠지야. 그냥 누구라도 다 붙이려고 말해 스폰서한테. 우리 조금만 조민선 센터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선에서 끝내줘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계속 스폰서한테 붙이면 누구 능력만 좋아져요? 스폰서 능력만 좋아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 다 상대하다 보니까 스폰서 능력은 다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은 결국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는 거야. 능력 개발이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미숙하더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자꾸만 여러분들 손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노력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들었던 게 다 나중에 세포 속에 기억이 됐던 게 끄집어 나온다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이 소림사에 무술을 배우러 들어갔어요. 무술을 딱 숙제를 떠나고 난 소림사에서 이 무술을 배우러 딱 들어갔어. 그리고 3년 동안 배우는데 이 스승님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장작만 패라고 그러고 맨날 지게 지어서 나무만 해오라고 그러고 물동이 물만 기어오라고 맨날 무슨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장작을 한 도시에다가 맨날 그만 패는 거야. 머슴처럼. 이게 이 사람이 3년이 되니까 이제 왕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나는 다시 하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년 만에 다 털어버리고 내려옵니다. 딱 내려오는데 산 길을 내려오는데 거기다 떼강돌을 하는 거야. 떼강돌. 진짜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떼강돌을 다 무찔러 버렸어. 장장만 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체력이 단련이 되고 기술이 단련이 되고 그 안에서 몸집이 키워지고 해가지고 웬만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된 거예요. 장작 패고 물기로 나르면서 3년 동안 이 보고 들은 걸로 체력은 이미 다 다져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3명의 강도를 딱 다 눕혀버렸다니까. 이 사람이 뭐 깨달은 거지. 여러분들 이 안에서 6개월, 1년, 2년, 3년이 있으면서 나의 능력은 키우지 않고 계속 스폰서 능력만 키우고 스폰서한테만 매달려.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처음부터 해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구위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보시고 온 최고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내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시스템에. 뭐가 더 필요해요. 이 패턴이 있는데 여기를 안내를 해서 모시고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인간관계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뭐 기술이 얼마나 필요해. 인간관계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 말만 다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거리 뭐 이런 거리 저런 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끌어내는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기까지의 과정이고 이 시스템으로 사업 설명회로 이런 성공자들의 어떤 강의로 안내를 해서 다른 시스템 계속 이렇게 모시고 가면 되고 거기에 스폰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지. 그냥 누구를 모시고 오면 다 갖다 그냥 센터장님한테랑 스폰서한테 다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다 당해내겠어요? 뒷감당들은 각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커지고 조직이 굉장히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너무 이게 그래서 성공이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나의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떠맡기려고 하는 거 말고 의지,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 직급자들, 특히 직급자분들은 빨리 갖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빨리빨리 갖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터미 같이 쉬운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몰랐어요. 이거를 매번 반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몰랐어요라고 반복하고 있으면 내 밑에 중요한 또 파트너 초보를 모시고 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님이지, 장님. 장님이 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물에 빠지는 거지. 그냥 퐁당 가는 거지, 같이. 장님한테 안내를 받으면 그분도 앞을 못 보니까 빠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시고 내 조직을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결단을 딱 했으면 집중할 만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을 해줘야 라인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라인이 계속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초보자가 와도 붙지를 않고 자꾸 떨어질까? 라인이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다 좋아야 돼. 형제 라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내 라인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때로는 연출도 필요하거든요. 연출. 좋은 연출. 좋은 분위기의 연출. 그 옆에서 그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초보자가 오면 그게 샘나가지고 왜냐면 제가 꼴보기 싫거든. 제가 꼴보기 싫으니까 제가 데리고 온 사람 다 꼴보기 싫거든.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회방을 놓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같이 정착시켜주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타 네트워크에 계셨던 분이 저희 센터에 왔던 느낌을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죠? 자기를 초대한 사람이 어디 앉아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각자 일하고 있고.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그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 뭐 힐끔 받겠지. 자기 파트너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냥 대충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와요. 진짜 이제 정말 이걸 제대로 애터미의 비전을 알아듣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진짜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뭐 대충 뭐 나이 불문, 남녀 불문, 뭐 직업 불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중이 없어, 대중이.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네트워크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되고 정말 이 센터가 멋진 센터고 이 센터가 정말 괜찮은 센터라는 걸 보여줘야 그 사람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다 자기가 올 때는 너무 기준 미달이라고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 여기 있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막 이렇게 하찮게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두조합 센터가 5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센터가 정말 역사가 있고 이 안에 어떤 정신이 살아있는 이런 센터다라는 느낌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파트너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오면은 같이 좀 인사 좀 해주고 해서 누굴 찾아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까지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보자가 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초보자가 왔는데 그냥 왔어. 근데 이 사람은 멋쩍으니까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 왔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찾은 사람 이름을 몰라. 우리 뭐 누구 엄마 그래서 뭐 세탁소 아줌마 뭔 아줌마 해서 뭐 등촌동 사는 아줌마 뭐 어디 사는 아줌마 뭐 이렇게 얼굴만 알잖아요.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이름을. 그러면 그 사람을 소중히 안내해갖고 그 얼굴만 있는 사람을 찾아줘야 돼요. 자기가 홀랑 먹어야 돼요. 이런 일도 있더란 얘기, 이런 일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이 딱 열리면 내 고객이 와나 다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죠. 근데 누군가 초대를 받고 왔는데도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조직은 절대 뺏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아주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거는 정도를 지키면서 해야 되고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라인이 서로 돕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재심합력하는 과정 중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이게 막 이렇게 구축이 돼서 한 라인이 완성이 되면요. 또 이게 한 라인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또 한 라인도 완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내 사업이 멋있게 펼쳐지는 거고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사업.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10억을 기부하고 평생 매월 1억이 들어오는데
매월 1억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1억이 아니면 어때? 여러분 3천만 원, 5천만 원 매월 들어가.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네. 내 거를 다 갖추고 남의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 특히 멋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인생을 바꾸는 사업을 만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짜잘한 것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 미워서 결국 이걸 완성을 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이 한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시면 하루 시작해야 이제 오늘 주회가 끝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상대방을 바라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약간 저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좀 쌀쌀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풀어야 되니까 눈도 풀고 그래서 침도 좀 흘릴 거예요. 침도 다가가기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함께 아우러 가지고 인프라를 통해서 조직을 성장시켜서 뿌리가 잘 내려가서 애텀에서 정말 사업이 완성이 돼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동이 아닌 남의 걸로 다 같이 성공하는 진짜 멋진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간다. 네? 임페리얼까지 간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꾸 의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상황일 때 스폰서 협조를 좀 받으면서 약간씩 쳐달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